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마이크론은 메모리 분야에서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요약해도 성과가 많았는데요. 당장 마이크론은 지난해 낸드 분야에서 176단 3D 낸드를 가장 먼저 양산했습니다. 싱글 스택이 아닌 더블 스택이라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176단 낸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은 키옥시아마저 먹겠다는 인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232단 낸드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낸드 분야 그 단수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 다른 플레이어도 200단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D램 분야에서도 마이크론은 독보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는 D램에서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직 3세대 D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나오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수율과 연계된 메모리 양산 기술은 세계 최고이지만 이 선행 기술력에서는 마이크론에 이미 최강 자리를 내줬다는 말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미국 정부가 국내 칩 제조 기반 확충에 급비치를 올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인텔과 마이크론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경우는 팹의 아시아 의존도가 높은데요. 팹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령 마이크론의 D램 설비는 미국에는 한 곳, 이지만 일본의 한 곳, 대만의 두 곳 등으로 아시아가 더 많습니다. 또 낸드는 싱가포르에도 팹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그 아시아 시장에 팹을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마이크론이 일본의 그 엘피다를 비롯해서 그 엘피다의 대만 자회사였던 렉스칩, 그리고 대만의 D램 업체 이노테라 등을 인수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부피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R&D 경쟁력이 이 점에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소재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이 공정과 비메모리 패키지 기술이 강한 대만의 기술력을 알게 모르게 수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마이크론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공장 착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키우기에 편승해서 미국의 팹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이 최근에는 미국 그 아이다호주 그 보이시에서 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마이크론은 여기에 그 150억 달러를 투입하는데요. 2025년 이후에 D램을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추가로 미국 내 그 팹 건설을 위한 부지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그 낸드 업체 YMTC 급성장으로 미국에서 낸드 제조 라인에 대해서도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서치 등 반도체 장비 업체의 그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D램 생산 라인과 파운드리에 활용되고 있는 EUV 장비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낸드에 대해서도 장비 수출 금지라는 조치를 빼내들 태세입니다. 심자회선 장비 등도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삼성과 그 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낸드 팹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중국의 D램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팹이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이는 그 만만치 않은 파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그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비트당 최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하이닉스만 해도 최신 D램 노드에는 중국이 수입할 수 없는 EUV 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이닉스의 중국 D램 팹이 서서히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몇 년 후면 중국의 하이닉스 팹은 국내 하이닉스 팹과 비교할 때 비트당 원가 생산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하이닉스는 현재 그 3D 낸드 툴의 수출 통제가 없어서 향후 기존 D램 팹을 3D 낸드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요. 미국이 중국 낸드 라인에 대해서도 장비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 이 계획도 결국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비 수출 규제 등을 꺼내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는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을 밀어주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 내 추가 투자가 어렵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투자는 애초에 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파운드리에서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메모리에서도 마이크론 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삼성은 그간 그 탁월한 메모리 실력 때문에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모바일 AP 등에서도 발군의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공정의 경우는 메모리 공정과 가장 유사하죠. 그래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도 크게 줄었고 추격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팹리스이자 파운드리로서 이 삼성의 실력도 바로 메모리 집접도를 높였던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방의 개념으로 본다면 메모리 같은 경우 손톱만한 크기의 셀을 많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런 메모리 공정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되면서 삼성의 그 설계 능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세 공정이 파운드리에서 메모리까지 속속 적용되면서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간의 시너지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반도체 전략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도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세심하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